결혼식장 입구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던 저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정석아. 그 목소리.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돌아보니 낡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민수 맞니? 손을 덥석 잡았더니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노동으로 단련된 손이었죠. 축하한다. 아들 장가 보내는구나. 민수는 환하게 웃었지만 양손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축의금 봉투는커녕 작은 선물 하나 없었죠. 그때 제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아, 여보. 고등학교 친구 민수야. 30년 만에 왔어. 아내의 시선이 민수의 빈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죠. 아, 그러시군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식장 안으로 들어간 후 아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보, 지금 장난해요? 빈손으로 온 사람을 왜 들여보내? 그래도 30년 만에. 30년이면 뭐해요? 아들 결혼식인데 축의금도 없이 오다니 얼굴이 두꺼운 거 아니에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결혼식장이라 참았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다른 하객들이 호텔 뷔페를 즐길 때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민수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정석아, 나 먼저 가볼게. 벌써? 같이 2차라도. 아니야, 멀리서 왔거든. 가봐야 해. 민수가 돌아서는데 아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아내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죠.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봤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밥까지 얻어먹고 그냥 가시려고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여보, 그만해. 왜요? 사실 아니에요. 30년이나 연락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돌아섰죠.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석아,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민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그 10,000원짜리가 30년 전 것이었습니다. 빛바랜 국권이었어요. 기억하니? 내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전부 줬잖아. 300만 원. 그때 넌 꼭 갚겠다고 했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 못해 자퇴를 고민하던 때 민수가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전부 제게 줬던 일이. 넌 그 돈으로 대학 졸업했고 좋은 직장 잡았잖아. 나야 뭐. 고졸로 공장 다니다가 지금은 일용직이지만 민수의 거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만 원은 내가 첫 월급 타서 갚겠다고 준 거야. 난 안 받았지. 친구 사이에 무슨 돈이냐고. 대신 나중에 내 아들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쓰라고 했잖아. 그제야 모든 게 기억났습니다. 30년 전 제가 한 약속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 부끄럽지만 약속은 지키고 싶었거든.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숨죽이고 있었죠. 민수야. 괜찮아. 사실 나도 창피해. 친구 아들 결혼식에 이게 뭐니? 근데 정석아,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30년간 버틸 수 있었어. 힘들 때마다 생각했거든. 내 돈으로 대학 간 친구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게 내 자랑이었어. 목이 메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와보니 정말 잘 살고 있더라.
좋은 아내도 만났고 아들도 번듯하게 키웠고. 내가 뿌듯해. 민수가 돌아서려는데 제가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우린 친구잖아. 그때 아내가 갑자기 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식장이 술렁였죠. 제가 눈이 멀었어요. 진짜 은인을 몰라봤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맨날 술 먹으면 그 얘기를 했어요. 민수 없었으면 자기 인생 없었다고. 그 친구 찾고 싶다고. 근데 제가 민수가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사모님. 당연한 반응이에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아니에요. 제발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아니, 우리 집에 가요. 제가 직접. 됐어요. 전 이미 배부르게 먹었어요. 친구 잘 사는 거 보는 게 최고의 만찬이거든요. 민수는 그렇게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을 수 없었죠. 민수야, 제발. 이것만은 받아줘. 제 지갑에서 있는 현금을 다 꺼냈습니다. 수표도 꺼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30년 동안의 이자야. 제발. 야, 정석아. 민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사이를 돈으로 계산하지 마. 그럼 나 서운해. 그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죠.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살아. 그게 내가 제일 바라는 거야. 민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30년 전 제게 전부를 준 친구를 저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겁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나도 똑같았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민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조회, 동창회, 연락망, SNS 모든 방법을 동원했죠. 일주일 후 드디어 민수를 찾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쪽방촌에 살고 있었어요. 찾아갔더니 민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민수야, 이번엔 내 차례야. 무슨 소리야? 30년 전에 네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이제 내가 너한테 할 차례라고.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진짜로. 아니야, 안 괜찮아. 우리 회사에 자리가 났어. 경비직인데 정년까지 보장되고 숙소도 제공돼. 정석아. 제발 거절하지 마. 이건 동정이 아니야. 30년 된 친구로서 부탁하는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야. 내가 그랬잖아. 그 말은 고등학교 때 민수가 제게 자주 하던 말이었죠. 민수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월급에서 매달 10만 원씩 떼어줘. 30년 동안. 그럼 360만 원이야. 내가 빌려준 300만 원의 이자 60만 원. 야, 그게 무슨. 그래야 내가 떳떳해. 친구한테 신세만 지고 싶지 않거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그렇게 민수는 우리 회사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민수가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들이 민수를 민수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민수에게 상담했고 민수는 늘 따뜻하게 들어주고 조언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민수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땄더군요. 사람 마음 읽는 게 특기가 됐어. 공장에서, 공사장에서 온갖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6개월 후 민수는 우리 회사 직원 상담실장이 되었습니다.
정식 직원이 된 거죠. 연봉도 올랐고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제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360만 원. 다 갚았어. 벌써?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보너스 받았거든. 빚은 빨리 갚는 게 좋아. 저는 그 봉투를 다시 민수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거 내 아들 결혼 자금으로 써.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들이야? 그럼 내 결혼 자금으로. 우리는 그렇게 봉투를 서로 밀어내며 웃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날처럼. 그때 아내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민수 씨,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드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또 폐를 끼치면. 무슨 폐예요? 가족인데. 그 가족이라는 말에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정서가 사실 내 결혼식 날 축의금 준비했었어. 뭐? 50만 원. 빌려서 준비했지. 근데 결혼식장 앞에서 계산해 보니까 그게 내 한 달 생활비더라고. 민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못 내고 그 10,000원짜리로 대신한 거야. 비겁했지? 아니야 민수야. 그 10,000원이 500만 원보다 귀해. 그래도 미안해. 친구 체면을 구겼잖아. 체면? 민수야, 내가 내 인생 전체를 세워준 건데 무슨.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아버지가 맨날 아저씨 얘기하세요. 민수 없었으면 우리 가족도 없었다고. 그리고요, 저도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진짜 친구를 아는 사람이요.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야, 정서가. 내 아들 참 잘 키웠다. 내가 본보기가 됐으니까 그렇지. 그날 이후 민수는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명절마다 함께 보내고 가족 여행도 함께 갔죠. 1년 후 민수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었는데 민수의 따뜻함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정서가, 나 결혼하면 줄에 서줄래? 당연하지. 근데 축의금은? 야, 또 그 얘기야? 우리는 또 웃었습니다. 민수의 결혼식 날 저는 주례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30년 전 이 사람은 저에게 전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빈손으로 와서 오히려 더 큰 걸 가르쳐 줬죠.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를.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가 행복할 차례야. 결혼식이 끝나고 민수가 제게 속삭였어요. 정서가, 우리 다시 태어나도 친구하자. 당연하지. 다음 생에는 내가 먼저 도와줄게. 에이, 그럼 재미없지. 서로 돕고 사는 게 친구지. 맞아요. 그게 친구죠. 30년이 걸렸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친구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체면보다 진심이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우정이었습니다. 오늘도 민수는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민수를 보며 생각합니다. 30년 전 내가 내게 준 300만 원이 이렇게 큰 가치가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민수 같은 친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요. 아내가 가끔 말합니다. 여보, 그때 내가 민수 씨한테 그런 말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게.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정말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민수 같은 숨은 영웅들이 많다는 걸. 화려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결혼식장에서 빈손으로 온 친구. 그 친구가 제게 준 건 그 어떤 축의금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 말입니다.